선생님, 저 내일 아버지를 만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햇살이 참 좋은 오후네요. 여러분의 오후는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은 유독 제 마음을 깊이 울린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청담동의 한 갤러리,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정하은 씨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그 춤을 춰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저 옷값 3억 원을 받지 않겠다. 패션 그룹의 젊은 청수는 가난한 소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손님들과 함께 소녀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조롱하려 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소녀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무대 중앙에 맨발로 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패션계의 얼음마녀로 알려진 뉴플렉스 그룹의 유지연 이사는 맨발의 소녀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 정하은은 실수로 파티의 중앙에 전시된 3억 원짜리 실크 한복 드레스에 히비스커스 차를 유지연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한 경호원이 거칠게 하은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다른 직원에게 붙잡혀 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이 자극적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수근거렸다. 어머,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대? 누가 저런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격떨어지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아이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하은의 할머니 박선희는 한때 인간문화재 후보로 거론되던 전설적인 무용가였다. 국립극장에서 해외 순방 공연에서 대통령 만찬에서 춤을 췄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20년 전 공연 중 무대 장치 사고로 발목과 척추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제 박선희는 작은 옥탑방에서 매일같이 진통제를 먹으며 간신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매일 밤 통증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었다. 하은은 그런 할머니 곁에서 자랐다. 할머니가 손으로 쳐주는 낡은 소고장단에 맞춰 춤사위를 배웠다. 그래서 오늘 저녁 갤러리 중앙에 놓인 달빛을 머금은 듯한 실크 한복 드레스를 보았을 때 하은은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옛날 사진 속에서 입고 있던 옷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하은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이날 행사는 유지연의 새로운 향수 브랜드 에테르의 론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이 행사를 위해 프랑스에서 유명 조향사를 초청했고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며 직접 디자인한 한복 드레스를 전시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유명 첼리스트가 무대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했다. 선율이 갤러리 전체에 낮고 깊게 울려 퍼졌다. 하은은 주방 입구 구석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음표 하나하나가 공기를 타고 흘러 그녀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은의 손끝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손목을 꺾고 손가락을 뻗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첼리스트는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한복 드레스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비단결이 파도처럼 빛났다. 하은은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고름을 만져보려 손을 뻗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고 싶었다. 할머니의 젊은 날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뒤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며 하은은 균형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붉은 히비스커스 차가 그대로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손베개 실크 위에 붉은 얼룩이 번져나갔다. 피처럼
그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경호원이 달려와 거칠게 하은을 밀쳤다. 아이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혔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저것 봐, 저런 애가 감히 만지다니. 미경은 딸을 보며 숨이 막혔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매니저에게 붙잡혀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은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갤러리는 바로 그때 유지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유지연의 얼굴에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가난한 아이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감히 고귀한 작품에 손을. 그 밤 축하 행사는 부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하은은 그곳에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과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의 힘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처음의 모욕이 예상치 못한 반전의 첫걸음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 도전이 시작되기 30분 전, 하은은 어머니 김미경과 함께 갤러리에 도착했다. 미경은 케이터링 업체 소속으로 파티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일을 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픈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하은을 데리고 왔다. 하은은 대학 무용과를 1년 넘게 휴학 중이었다. 할머니의 수술비와 계속되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박선희는 한때 나라를 대표하는 무용가였다. 그녀의 춤은 힘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무대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척추와 발목의 부상은 만성 통증을 남겼고 지금도 매일 지독한. 하은은 그런 엄마와 할머니를 보며 자랐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다.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들려주던 춤 이야기였다. 박선희는 낡고 가죽이 해진 작은 소고, 전통복을 가지고 있었다. 밤에 하은이 잠들기 전 할머니는 그 소고를 두드리며 옛 춤가락.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을까? 언젠가 할머니처럼 사람들 앞에서 춤출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밤 갤러리 한가운데 놓인 순백의 실크 한복 드레스를 보았을 때 하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보여준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의상과 똑같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젊고 건강했다. 비녀를 꽂고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은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렸다. 그 사진 속 할머니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행사는 유지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제국을 건설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다. 그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파티의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꾸몄다. 유명 첼리스트를 초청했고 미슐랭 스타 셰프의 음식을 준비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첼로의 현 위로 활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바흐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장엄하고 고독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다. 하은은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음악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공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듯 리듬에 맞춰 손끝을 움직였다. 연주가 끝났다. 박수가 쏟아졌다. 첼리스트는 깊이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조명빛을 받으며 빛나는 한복 드레스가 홀로 남았다. 하은은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하은은 천천히 드레스에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드레스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표면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옷고름에 손을 대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고 붉은 차가 쏟아졌다. 한 경호원이 뒤에서 달려왔다. 그는 거칠게 하은의 어깨를 잡아 밀었다. 하은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손바닥도 바닥에 짚었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다. 경호원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니까짓 게 어딜 만져? 더러운 손으로 귀한 작품을 망쳐놔? 하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것 봐, 저런 애가 여기 왜 있어? 누가 데려온 거야? 그런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미경은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있다가 딸이 넘어진 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접시를 내려놓고 달려가려 했지만 케이터링 매니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김 여사님,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우리 다 잘려요. 라고 속삭였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데 다가갈 수도 없었다. 갤러리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샴페인을 홀짝였다.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구경거리인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유지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하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유지연은 하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지연은 천천히 하은 앞에 섰다. 경호원에게 손짓하며 아이를 놓아주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하은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춤을 춘다고 들었는데 맞니?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학교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유지연은 비웃듯 웃었다. 주변 손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춤을 출 줄 안답니다.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해볼까요? 손님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만약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춤으로 내 마음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저 옷값 3억 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주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넌 내 회사로 와서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 거야.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면서 네 자리가 어디인지 배우게 되겠지. 갤러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들어올렸다. 이 자극적인 쇼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고 딸에게 달려갔다. 하은을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안 돼, 하은아. 하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미경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매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한 흔적이었다. 하은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다. 바로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문이 열렸다.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박선이었다. 하은의 할머니였다. 딸이 보낸 급한 문자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박선이는 손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하은아, 정말 하고 싶으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억 원이면 할머니 수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쉴 수 있고요. 박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은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었다. 할머니는 손을 잡고 말했다. 돈을 위해 추지 마라. 네 영혼을 위해 쳐라. 그것이 너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갤러리 중앙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다. 얼룩진 한복 드레스 앞에 섰다. 바닥은 차가웠다. 서버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신발을 벗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웃으며 춤사위를 가르쳐주던 모습, 그리고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몸이 풀렸다. 들꽃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복잡한 춤이 하은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웅크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친 땅을 뚫고 솟아나고 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마침내 작은 꽃을 피워내는 진짜 침묵에 빠져들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갔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춤이 그들의 가슴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유지연의 비서 김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렇게 순수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이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딸이 폭력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치유였다. 박선희는 울었다. 자신이 만든 춤이 손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며 울었다. 하은은 3분 동안 춤을 췄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눈은 감겨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춤을 췄다. 유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아이는 이겼다. 그리고 자신은 1억 원을 줘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불편했다. 박수는 계속되었다. 하은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서서 사람들을 보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박수가 점점 잦아들었다. 하은은 가족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온 몸이 떨렸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박선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했다. 내 강아지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유지연은 무대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비서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유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은에게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유지연은 하은 앞에 멈춰섰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유지연이 입을 열었다. 약속은 약속이지. 그 말에 갤러리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주려는 건가? 1억 원을 정말?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다. 유지연은 김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 내일 아침까지 이 가족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알리고. 김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유지연은 다시 하은을 내려다보았다. 내 할머니 말이 맞아. 돈을 위해 춤추면 안 돼. 하지만 오늘 너는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줬어. 그게 뭔지 아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유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존엄이야. 너는 모욕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어. 그게 진짜 힘이지. 그 말을 하는 유지연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박선희가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유지연 앞으로 다가갔다. 두 여자가 마주 보았다. 박선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 손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받으세요. 유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이에게 저런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까? 박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유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배웠던가? 돈을 버는 법은 배웠다. 사람을 이용하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삶을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갤러리 안의 분위기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그는 기자 출신이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지연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진실된 이야기를. 유지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술의 힘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이 아이와 이 가족. 하은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서서 사람들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파티는 조용히 끝나갔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모두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하은 가족은 직원 출입구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미경이 하은의 어깨에 자신의 카디건을 걸쳐주었다. 박선희가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팠지만 참았다.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들꽃 같은 별들이. 하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들꽃처럼 피어났을까? 할머니처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박선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미경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박선희의 눈이 커졌다. 청담동의 맨발 모형수 3억 원의 내기에서 승리. 춤으로 얼음 마녀를 올리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거 괜찮은 걸까요?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박선희도 불안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하은이는 아직 어린데 이런 관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미경이 황급히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박선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은은 자기 방에서 이 소란을 들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옥탑방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구경하는 이웃들. 하은은 커튼을 다시 닫았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오전 10시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입학처장 이선우는 정중하게 말했다.
어젯밤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하은 학생의 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학교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원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선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한예종에서 하은이를 만나고 싶대요. 박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다. 우리가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박선희가 물었다. 한예종은 학비가 비쌌다. 게다가 하은에게는 제대로 된 연습복 한 벌 없었다. 전문적인 레슨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일단 가봐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요.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전화들이 쏟아졌다. 방송 저녁 무렵 유지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약속대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통지였다. 미경이 은행 앱을 열어보니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다. 1억 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박선희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현명한 걸까? 하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은은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는 영웅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내일 한예종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신이 정말 그곳에 어울릴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아이들일 텐데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할머니처럼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옆방에서는 박선희와 미경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가야 했다. 하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폭풍이 치고 있었다. 기대와 두려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하은 가족은 버스를 타고 한예종으로 향했다. 1억 원이 있어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박선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한예종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입구에는 큰 조형물이 서 있었다. 하은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주눅이 들었다. 현관을 지나자 로비가 펼쳐졌다. 넓고 높은 천장에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바닥은 윤이 났다. 멀리서 가야금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연습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완벽했다. 하은은 자신의 춤과 비교했다. 차이가 너무 컸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이름을 확인했다. 원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원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복도를 걷는 동안 여러 연습실을 지나쳤다. 유리문 너머로 학생들이 보였다. 모두 연습복을 입고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었다. 한 연습실 앞에서 하은은 멈춰섰다. 안에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발레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엄격하게 지도했다. 소녀의 자세, 팔의 각도, 발끝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고쳤다. 하은은 자신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줬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 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직원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넓은 방 안에는 책과 자료들이 가득했다. 창가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가구가 놓여 있었다. 책상 뒤에 기품 있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무용원장 오정숙이 일어나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그녀는 박선희와 악수했다. 그리고 하은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하은이군. 오정숙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차를 내왔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오정숙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은 학생의 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말에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오정숙은 계속 말했다.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4-5살 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죠. 하은 학생은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박선희가 물었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안을 드리려는 겁니다. 하은 학생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칠 수 없는. 오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럼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 학비는 전액 면제야. 대신 조건이 있다. 하은은 귀를 기울였다. 2년 안에 전국 신인 무용 경연대회에서 입상해야 한다. 그게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을 증명하는 길이야. 미경이 놀라서 물었다. 2년이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하고 싶었다. 할머니처럼 춤을 추고 싶었다.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하겠습니다. 하은이 대답했다. 오정숙은 웃었다. 좋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렴. 오전 9시에 오면 돼. 그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그리고 하은에게 손짓했다. 한 번만 더 보여주겠니? 너의 그 춤을. 하은은 원장실 중앙에 섰다.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춤이 끝나자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순수함을 잃지 말거라.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이 마음은 아무도 줄 수 없지. 하은 가족은 한예종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미경이 딸을 끌어안았다. 하은아, 축하해. 박선희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2년 안에 경연대회에서 입상해야 한다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 다른 아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길을 걸으며 하은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한편 유지연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잡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 하은의 사진이 실렸다. 맨발의 신데렐라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유지연은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렸다. 김민준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이사님, 이사회 회의가 30분 후입니다. 유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유지연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비서, 자네는 행복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준은 당황했다. 이사님께서 왜... 저녁이 되어 유지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넓은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이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그저 혼자였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 낡은 재봉틀 앞에 섰다. 이 재봉틀은 20년 전에 멈췄다. 장식용으로 가져다 놨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다. 유지연은 천천히 재봉틀 의자에 앉았다.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차가웠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페달을 밟아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유지연도 어렸을 때 바느질을 배웠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어서였다. 어머니는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가난한 재봉사였다. 하지만 딸이 자신처럼 살지 않길 바랐다. 지연아, 너는 디자이너가 돼야 해. 엄마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옷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해. 그래서 힘들게 돈을 모아 디자인 학원에 보냈다. 어린 유지연은 바느질이 좋았다. 옷 만드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살았다. 여자가 무슨 디자인이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 시집이나 잘. 유지연은 울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유지연이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 유지연은 바느질을 그만뒀다. 대신 돈을 버는 법을 배웠다. 냉정해지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성공했다. 패션 제국을 건설했다. 유지연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웃으려 하셨다. 힘들어도 딸 앞에서는 웃으셨다. 지연아, 나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됐을까? 유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은 많이 벌었다. 명성도 얻었다. 하지만 훌륭한 디자이너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하은을 모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유지연은 다시 재봉틀을 만졌다. 서툴게 천조각을 대고 바늘을 움직여 보았다. 20년 만이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늘땀이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언제 이렇게 울어봤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성공한 후로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천조각 위로 떨어졌다. 전화 너머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유지연이 말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하은이 췄던 춤이 떠올랐다. 들꽃의 노래. 그 춤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유지연은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자. 너무 늦지 않았어.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이 되자. 훌륭한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 그녀는 재봉틀 덮개를 닫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웃고 계셨다. 지연아, 잘하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유지연은 꿈속에서도 울었다.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월요일 아침 하은은 처음으로 한예종 학생으로 등교했다. 연습복을 입었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 가슴에는 교표가 달려 있었다. 하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낯설었다. 정말 내가 여기 다니는 게 맞나? 현관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건넸다. 잘 다녀와. 미경의 눈가가 촉촉했다. 하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박선희도 나와서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알았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하은은 긴장했다. 다른 학생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영상을 봤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예종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 멋진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에코백뿐이었다.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하은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친구들도 하은을 쳐다봤다. 하은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연습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몇 학생이 몸을 풀고 있었다. 하은이 들어가자 모두 조용해졌다. 시선이 집중됐다.
하은은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교수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 교수였다. 이름은 최수아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정하은 학생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은은 일어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몇몇 학생이 건성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했다. 하은은 다시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수업은 한국무용 기본기였다. 최수아 교수가 시범을 보였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호흡부터 시작해 볼까요? 들숨에 기를 모으고 날숨에 풀어주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했다. 하지만 하은만 삐걱거렸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은 주변으로 모였다. 한 여학생이 물었다. 너 그 영상 속에 맞지? 갤러리에서 춤추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신기하다는 표정, 의심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한 여학생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근데 진짜 잘 추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학생이 코웃음 쳤다. 여기 애들은 5살 때부터 춤췄어. 하은은 작게 대답했다. 저는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할머니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들이 웃었다. 어떤 남학생이 말했다. 그래서 기본기도 하나도 모르는 거구나. 아까 수업 시간에 보니까 완전히 따로 놀던데.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한 남학생이 끼어들었다. 야, 그만해. 그래도 장학생으로 들어온 애야. 그 학생은 하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강민준이야. 반가워. 하은은 그 손을 잡았다. 고마웠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준이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얘네는 원래 배타적이야. 특히 특기생한테는 더 그래. 점심시간이 됐다. 하은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지어 앉아 떠들었다. 하은은 외로웠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후에는 창작무용 수업이 있었다. 학생들이 차례로 자신의 춤을 선보였다. 모두 훌륭했다.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표현력, 아름다운 춤선. 드디어 하은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연습실 중앙에 섰다. 무엇을 줄까? 들꽃의 노래밖에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그 춤을 췄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했다. 동작을 틀렸다. 중심도 흔들렸다. 춤이 끝나자 교수님이 말했다. 수업이 끝났다. 하은은 누구보다 빨리 연습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준이 불렀다. 야, 하은아, 잠깐만. 하은은 멈춰섰다. 민준이 다가왔다. 괜찮아. 첫날은 다 그래. 나도 처음에 힘들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너는 재능이 있어. 그냥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금방 따라잡을 거야. 하은은 고마웠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닦아내려 했지만 계속 흘렀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재미있었어? 하은은 억지로 웃었다. 응, 괜찮았어. 하지만 미경은 딸의 눈이 빨갛다는 걸 알았다. 울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을 안아줬다. 그날 밤 하은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따라잡으려면 몇 배로 노력해야 했다. 하은은 주먹을 쥐었다. 포기하지 않겠어. 반드시 증명하겠어.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하은의 하루는 지옥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론 공부를 했다. 학교에 가서는 8시간 수업을 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연습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허리가 아팠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가 너무 컸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은은 연습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갔다. 하은만 남아서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다. 턴이 깨끗하게 돌지 않았다. 점프가 낮았다. 팔의 움직임이 뻣뻣했다. 화가 났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엎드려 울었다. 아무도 없어서 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문이 열렸다.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오정숙 원장이 서 있었다. 원장님, 하은은 황급히 눈물을 빳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하은은 대답했다. 증명하고 싶어서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요.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미 자격이 있어. 그걸 증명할 필요 없다. 하은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2년 안에 경연대회에 입상하라고 하셨잖아요. 오정숙이 설명했다. 그건 너를 위한 목표일 뿐이야. 네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지 자격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란다. 하은의 눈에서 또 오정숙은 하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처럼 추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는 너만의 춤을 추면 된단다. 춤은 경쟁이 아니라 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하은은 원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급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녀의 가슴속에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원장님도 잘해주시고 연습도 재미있어요. 박선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풍경은 예전에는 꿈꾸기 힘들었던 일이었다. 하은은 이 소중한 순간들이 오정숙 원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하은은 영문을 모르고 박선희를 따라 나섰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거실이었다. 박선희는 장식장에서 낡은 전축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LP판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윽고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왔다. 박선희는 하은을 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할미가 젊었을 때 추던 춤이란다. 같이 춰보지 않겠니? 하은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오정숙 원장님과 할머니가 하려던 말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조급함 대신 자신만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 좁은 거실은 두 사람의 춤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은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말처럼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렸던 춤의 즐거움을 다시 떠올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심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실에는 할머니와 하은의 웃음소리와 구슬픈 음악이 어우러져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춤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대할 준비가 되었다. 완벽을 향한 압박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그녀의 여정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젊은 여자의 안내에 따라 유지연은 안쪽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다양한 천들이 매티큘러슬리 정리되어 있었고 한복 제작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안쪽에서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지연 씨.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유지연은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다. 최은주는 유지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먼저 어떤 한복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유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무대에서 입을 한복을 찾고 있어요. 최은주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무대 한복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죠.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하시는 분위기나 색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다. 20년 만이었다. 익숙했던 동작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천에 바늘을 찔러 넣는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최은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툴지만 진지한 유지연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는 듯했다. 초윤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지연은 최은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방을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여정이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다고. 기사에는 하은이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지연은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다. 고군분투 중이라는 단어에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은은 무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자신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었다. 유지연은 차 시동을 걸었다.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유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 유지연이에요. 하은이 어머님 되시죠? 미경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한 듯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지. 유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기사를 봤어요. 하은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지연은 조금 망설였다. 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왜 하은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은이가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유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은이의 재능을 질투했던 것 같아요. 유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응원이 오갔다. 미경과의 통화는 유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는 여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전화가 끝난 후 유지연은 다시 노트 앞 페이지를 펼쳤다. 세상은 넓고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유지연은 바느질에 집중했다. 서툴지만 정확하게 한 땀씩 이어갔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유지연의 재봉틀은 유지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라보았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지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춤을 추는 하은을 보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하은은 들꽃의 노래로 모두를 다시 한번 감동시켰고 유지연은 익명으로 한예종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운명처럼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각자의 길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수많은 노력과 시련 끝에 하은은 권위 있는 무대인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무용가로서 성공을 입증했다. 유지연 역시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작은 한복 브랜드를 런칭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마침내 유지연이 직접 만든 춤옷을 하은에게 선물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긴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하은이 그 옷을 입고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유지연 앞에서 춤을 출 때 그 공간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